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진행을 맡은 입학사정관 두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화여대 유튜브와 입학처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생중계뿐만 아니라 저희 대강당에는 이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 명이 훨씬 넘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모두 이화여대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선 학사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부총장 김정선입니다. 폭염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여전히 불규칙한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피해 지역에 계신 수험생 가정에는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 8개 지역을 다니면서 개최된 이화여대 입학 콘서트 이후에 약 3개월여 만에 이렇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다 보니까 그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까지 약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입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과 또 현재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되는 저희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대입 준비와 또 진로 진학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근대사 및 한국 여성사의 중요한 획을 그으며 세계 최고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늘 시대를 선도해온 이화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최초이자 최고의 역사를 쓰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지능형 반도체 공학 등의 새로운 첨단 분야의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강점을 활용한 더 베스트 이화형 교육 모델을 개발을 해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인재 육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여성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가 환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로 이미 활약하고 있는 25만 이화인들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학 입학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임과 동시에 또 새로운 꿈을 향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화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그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4학년도 입시를 이화가 함께 응원하면서 이곳 대강당에서 내년 2월에 열리는 신입생 입학식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화여대 입학처장님이시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 조윌렴 입학처장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이화여대 입학처장 맡고 있는 조윌렴입니다. 이름이 나오네요. 예. 벌써 여러 번 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렇게 날씨가 썩 좋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도 이화여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이 모임은 두 가지가 키워드잖아요. 수시 그리고 전략, 그죠? 수시로 이화여대에 오고 싶으신 우리 학생 또 따님을 이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핵심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화에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따가 또 상담도 또 하실 거고요. 오늘 설명도 더 자세하게 수시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일단 가정을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대에 오고 싶다. 저는 어떤 마음 먹었냐면 무조건 이대에 붙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우리 학생 또 우리 따님의 스타일을 알아셔야 돼요. 스타일. 무슨 스타일이냐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수시 정시형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수시형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수시형이면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하면 이제 다른 학교도 다 보시잖아요. 보면 저희 학교에서는 수시형이면 특기자나 예체능은 또 따로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문과이과 온 학생들 경우는 이제 교과가 좀 잘하는지 아니면 활동이 더 우수한지 이런 걸 좀 더 고려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기준이 저희 학교는 교과에 면접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묘하거든요. 다른 학교랑은 좀 달라요. 그 배치가. 그래서 교과는 이제 서류를 내고 이제 수능 직전에 면접을 바로 오는 그런 절차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내면 끝나는 거죠. 수능은 이제 보는 거지만. 그래서 지원을 잘 하셔야 하는데 일단 면접을 자세히 여러 번 들으셨겠죠. 학교 면접을 가지고 충분히 변별을 하기 때문에 교과가 아주 우수해도 면접에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는 저희가 최근에 계속 낮추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합 6이고 2합 5 수학 포함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쭤보면은 3평, 6평, 이제 9월에 9평 볼 때 다 맞춰주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거는 다 상대평가예요. 금년에 학생들도 줄고 여러 변화가 있는데 반면에 또 재수생도 늘어나고 그런 거 있어서 수능 최저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략 같은 것도 이따가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받았던 점수 같은 것도 좀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 학교에 평가 반영 비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고 여기까지는 일반론이죠. 뭐 저희 학교 아니어도 다른 학교 어플라이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저희 학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우리 이제 귀한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 오셨는데 제 생각엔 무조건 이대에 보내면 어느 과든지 손해나는 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내야 되는데 어느 과를 할 것인가 어느 과를 넣었을 때 내가 합격할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 오늘 여쭤보면 그런 정보도 드리겠지만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최근 3년간 저희 학교 모든 과들의 50% 합격, 70% 합격, 추하 포함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을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항상 붙는 과, 절대로 못 붙는 과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붙었다 떨어지는 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오늘 가시는데 이대 참 예쁘고 좋네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과에 갈지. 왜냐하면 이대는 오면
전과도 상당히 자유롭고 복수전공, 부전공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만 비슷하게 맞으면 충분히 들어와서 모든 전공을 잘 누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쓰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에 잘 보시면 본교, 분교가 있는 학교도 많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캠퍼스 나누어진 학교들도 많아요. 저희는 어떻게 됐어요? 다 모여 있죠. 이게 엄청난 베네핏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거, 종합대학으로서 문과학과 나뉘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이과 과목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거꾸로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는 저희 캠퍼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거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개를 쓰실 건데 6개 쓸 때 제가 생각하는 구별이 있어요. A타입. A타입은 뭐냐? 동일 전공 또는 유사 전공을 가지고 6개 학교에 쫙 지원하는 경우. 전형도 같이 교과 쫙 아니면은 학생부 중에 쫙 하는 경우. 일관성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제 얘기 들으시면 알 수 있지만 저희 학교에 수시에 2개, 3개 쓸 수 있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쓴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2개씩 붙은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2개를 쓴다. 교과도 쓰고 학생도 쓴다. 그래서 오늘 정하실 거는 내가 A타입으로 할 것인지 B타입, 이화에 대해 내가 올인한다. 이화에 대해 올인한다 해서 2개, 3개 쓴다. 그러려면 어떻게 과를 배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정말 얻어가시고, 왜냐하면 학교를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면 학교마다 전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략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학교만, 2-3개 학교만 집중한 것도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화여대는 이제 붙으면 꼭 오는 학교로 생각하시고, 오늘 시간이 이제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을 좀 잘 하기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하는 거 들으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고 내년에 학교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정보부처장님이시자 행정학과 교수님이신 김유미 입학정보부처장님께서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정보부처장을 맡고 있는 행정학과 교수 김유미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 모집 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행사가 여러분들의 입시 성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을 꿈꾸고 계시고 이미 수시 요강도 자세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전형별 특징의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2067명,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1139명을 선발합니다. 비율로는 64.5%, 그리고 35.5%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되어 수시 모집에서 24명,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36명을 선발합니다. 인공지능 대학도 학과가 개편됐고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개 학과에서 4개 학과로 확대되었고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가 포함이 됩니다. 수시 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의 경우 인물계열과 예체능 서류 전형, 조형예술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논술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약학대학의 약학 전공의 경우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논술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계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일부 조정됐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30% 높아지고 탐구의 반영 비율은 20%로 전년도 대비 다소 낮아집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시 모집의 각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와 면접이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후에 논술 전형이 11월 25일과 26일에 계열별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은 11월, 그리고 적용되는 전형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형별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4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장애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3과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목고와 특성화고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가능한 인원은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80% 그리고 면접 20%로 진행이 되고 일괄 합선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주요 교과의 전 단위의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면접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 전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별도의 제시문이 없는 학생부 기반의 일반 면접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본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94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류 100% 정성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 계열이 3개 영역 등급합 6, 자연 계열이 2개 영역 등급합 5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상 영역에 절대 평가인 영어 영역이 포함이 됩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개 과목의 등급만을 반영합니다. 의예과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요. 스프렌튼 학부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인문계열시 국어 영역을 자연계열 지원 시에는 수학 영역 중 미적분과 기화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탐구 영역에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른기회와 사회기여자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162명, 사회기여자 전형은 15명을 선발합니다. 평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한데요. 미래인재 전형에 비해 완화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별 지원 자격 조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나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꼭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 영역 등급합 8 이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열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약학대학 약학전공을 고른기회 전형으로 자연계열로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올해 3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전형 방법이 논술 100%로 변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올해부터 약학대학 약학 전공을 5명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의 수능 학력 최적 기준과 동일하게 4개 영역 등급합 5를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입니다.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집 단위와 선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불어 불문학과와 독어 동문학과에서 총 16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 그리고 1단계 성적의 70%를 반영을 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에는 교내 그리고 교외의 실적이 모두 반영이 됩니다. 본교 자체 양식인 활동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요. 1단계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접은 제출하신 서류 기반의 일반 면접 그리고 한국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이 감소되어 총 2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단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학특기자와 동일하게 서류와 면접으로 구성된 단계별 전형, 2단계 전형입니다. 고내외 활동 모두 실적이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평가 방법도 앞서 말씀드린 어학특기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국제 분야 그리고 영어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국제학부에서 54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과 제출 서류 모두 앞서 말씀드린 어학 특기자 그리고 과학 특기자와 동일한데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국제학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서 영어 면접으로 진행되는 점 꼭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체능 실기 전형입니다. 한국음악과와 무용과가 해당이 되고요. 이 두 모집 단위는 전원,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상위 30단위를 반영하여 실기 대상자를 선발을 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20%, 실기 8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실기 대상자는 모집 단위나 학기에 따라 선발 배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서류 전형 조영예술대학입니다. 네, 예체능 모집 단위지만 실기를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면접 대상자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그리고 면접 2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네, 2개 영역 등급합 7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앞선 특기자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활동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체능 서류 전형 조영예술대학의 경우에는 교내 활동만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면접은 학생부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1번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학부입니다. 조영예술대학과 동일한 단계별 2단계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의 영역 등급합 8로 차이가 있습니다. 2단계 면접 방식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일반 면접이고요. 앞서 조영예술대학과는 다르게 체육과학부의 경우에는 교내외 활동과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한 핵심적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저희 모집 요강이나 입학처 유튜브 입학 전형 안내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죠. 네, 사정관 선생님께서 각 전형별 전년도 결과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장님 감사합니다. 부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더 자세한 전형에 대한 안내는 모집 요강과 입학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의 마지막 순서로 아마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전년도 전형 결과와 그리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긴 했는데 올해 유독 좀 계속 더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든 여름을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들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설명회에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날짜를 좀 확인해 봤더니 오늘이 이제 수능 D-96일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수시 지원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수시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무슨 학과에 지원해야겠다라는 대략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합격 가능성을 그래도 한끗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마 또 힘들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년도 결과만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본교 수시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전형별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이나 혹은 평가 방법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각각의 전년도 전형 결과를 먼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전형의 준비 방법 혹은 실제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전년도 고교 추천 전형의 각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그다음 최초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 그리고 최초와 추가 합격자를 모두 포함한 최종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이죠. 그리고 등록자의 50%, 70% 컷, 마지막 충원율 정보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여기 강당에서 입학 콘서트를 진행할 때는 최초 합격자 평균하고 충원율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실제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한 등록생의 50%, 70% 컷 점수와 함께 최종 합격자의 등급 평균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본교 전형 중에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반면 충원율은 높게 나타나는 전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100에서 200% 정도 사이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충원율은 해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숫자만 보시기보다는 최근 한 2, 3년간의 데이터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 결과입니다. 모집 단위별 충원율, 경쟁률 이런 부분들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작년의 경우 유아교육과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충원율이 아주 저조했던 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맨 아래 국어교육과 보시면 저희가 충원 기간 이후에 미등록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있어서 최종 등록 인원이 3명이라 저희가 별도의 50%, 70% 컷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자연계열 모집 단위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교과 전형 특성상 아무래도 합격자 대부분 교과 등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분포도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 70% 컷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자의 인원 기준으로 50%, 70% 선에 걸려있는 학생의 점수를 그냥 추출한 겁니다. 그 평균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엘텍 공과대학 결과까지 보여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고교 추천 전형 전년도 모집 단위별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그 합격생의 마지막 컷 점수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숫자는 상담 데이터로서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 해에 어떤 학생이 지원해서 어떤 학생이 마지막으로 합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사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게다가 저희 고교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지원자 전원이 보는 면접 점수가 실제로 포함된 입시 총점 순으로 결국 합격자를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그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성적은 저희가 의미 있는 참고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최초 합격 평균부터 최종 합격자 평균 그리고 등록자 70% 컷 요 구간을 좀 보시고 본인의 성적을 감안하셔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자의 교과 등급 간 편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반영 비율 중에 20%를 차지하는 이 면접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국 면접 평가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면접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자들의 교과 등급만으로 매긴 순위와
또 교과 점수에 면접 점수까지 더하여 나온 이 총점 순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면접이라는 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조금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동안 설명회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과 전형은 고교 추천 전형은 모집 단위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학과에서 충원율이 100에서 200% 정도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과 점수 순위의 2, 3배수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의 총점 순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과 점수만으로 2배수, 3배수에 해당하는 지원자들 중에 약 30%는 실제 면접 점수까지 포함된 총점으로 봤을 때는 3배수권 밖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 말하자면 그 자리는 교과 점수만으로는 사실 3배수권 밖에 있던 친구들도 면접 점수를 합한 총점에서는 2배수권 혹은 3배수권의 그 자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원자들 간의 교과 등급 편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결국 면접의 영향력은 실제 보이는 20%만큼의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을 어떻게 그럼 준비하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본교 고교 추천 전형 면접의 평가 요소는 학업 준비도, 주도적 탐구 역량, 논리적 사고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면접관의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대학 입학 후에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학업 역량과 또 탐구하려는 의지와 노력,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고교 추천 전형 면접은 재심문 면접이 아닌 학생부 기반 일반 면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럼 혹시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학생부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학생부를 서류 평가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통해 어떤 질문을 할지 바탕으로 질문을 미리 준비하시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 세특에 골품제가 신라의 멸망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조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은 지원자의 학생부에서 했던 활동을 한번 확인하고 또 학업 준비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같은 학생부 내용을 보시고 신라의 쇠퇴를 해결하기 위해 골품제와 다른 방법을 했어야 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거에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시면서 주도적인 탐구 역량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논리적 사고력은 물론 면접 과정 중에서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탐구 실험 세특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면접관은 조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 상황에 대해 한번 물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질문하시는 걸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교사의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발전 가능성 역시 면접 과정 전반을 통해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학생부에 기재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수학 세특에 탄력성을 활용한 프리미엄 가전 전략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그런 본인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후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면접관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발간한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 책자에 보시면 전년도 고교 추천 합격생들의 그 면접을 준비했던 팁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주옥같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교 추천 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저희 본교 대표 전형이죠. 미래인재 전형에 대한 모집 단위별 마찬가지로 경쟁률, 최초 합격자 등급 평균, 그다음 최초와 추가를 포함한 최종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 그리고 등록자의 50%, 70% 컷 충원율 정보입니다. 네, 먼저 인문계열 선발 모집단입니다. 앞서 보신 고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좀 높죠. 그리고 충원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등급 또한 비교적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등급은 교과 전형과는 좀 다르게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학업 역량 중에 하나인 건데요. 사실 지원자들 학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무엇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과 같은 자료는 전체적인 합격자들의 어떤 분포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학종은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교과 등급만으로 합불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최종 어쨌든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 이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중에 의예, 약학,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 자유전공 같은 경우 아까 안내 받으신 대로 각기 다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자연계가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고 또 경쟁률이 굉장히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교과 등급 평균은 다소 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뇌인지과학부의 경우에 지금 충원율이 0%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경우 최초 합격자가 전원 등록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엘텍 공과대학의 모집 단위별 결과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저희가 엘텍 공과대학 지금 인문, 자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본교는 올해까지 엘텍 공과대학 일부 학과의 경우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공과대학에 입학해서 융합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취지로 이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계열에 지원해야 하는 학생이 인문으로 지원하면 사실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는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참고로 엘텍 인문의 지금 건도시, 건축도시, 시스템공학 전공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 뇌인지과학부처럼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 의사를 등록해서 충원율이 0%가 나왔는데요. 충원 기간 이후에 미등록 의사를 밝힌 학생이 1명 있어서 최종 등록 인원이 3명이 돼서 역시 별도의 50%, 70% 컷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 고른 기회와 사회기여자 전형의 계열별 모집 인원, 경쟁률, 그리고 충원율 정보입니다. 별도의 자격 기준을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 고른 기회와 사회기여자 전형의 경우 저희가 별도로 모집 단위별 합격자 평균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과별 모집 인원이 워낙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만한 어떤 평균 점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두 전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래인재 전형보다 합격자들의 성적 편차가 훨씬 큰 편이고요. 대신 충원율은 또 미래인재 전형보다 낮습니다. 또 두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보다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혹시 각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저희가 미래인재 전형 합격자의 교과 등급 결과를 조금 다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단과 대학별로 전년도의 미래인재 전형 합격자의 등급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초와 추가 합격자를 모두 포함한 최종 합격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한 분포도인데요. 단과 대학 혹은 어떤 단과 대학 내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서 합격자의 등급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단과 대학에 비해 좀 합격자 등급 분포가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중문, 불문, 동문 같은 어문 계열 학과들이 있어서 관련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유형의 고교 학생들이 합격자 분포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집 단위 규모가 큰 경영이나 또 엘텍공과대학 인문계열, 그다음에 신산업융합대학 인문 모집 단위까지 합격자 등급 분포도 좀 비교적 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모집 단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합격자의 등급 분포가 상당히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간호학부의 일부 모집 인원 그리고 약학부의 미래산업 약학 전공 이 두 전공에선 인문계열 학생들 선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모집 단위 합격자 등급 분포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스크랜튼 대학에는 뇌인지과학부, 그다음에 스크랜튼 학부 자유전공 결과가 지금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높이는 실제 합격자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연계열 모집단위 결과입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비해서는 합격자 등급 분포가 넓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텍 공과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위, 그다음에 간호대학,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포함된 인공지능대학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 그리고 약학부 약학 전공의 합격자 등급 분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촘촘하게 합격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합격생의 평균 고과 등급이라 함은 평가 단계에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점수한 게 아니고요. 합격자 발표를 모두 마친 후에 전형 분석을 통해 위에서 이렇게 교과 등급만을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산출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학업 역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학종에서 학업 역량은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교과 등급이나 어떤 성취도만으로 정량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본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지 이제 그 평가 방법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요. 전체 서류 평가 총점 중에 3대 4대 3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업 역량은 다시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심화 학업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요. 기초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자의 고교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학업 성취도와 또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심화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한 기본 과목의 성적, 또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 등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주요 평가 질문을 활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주요 평가 질문들은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 책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학생부 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전년도 사회과학대학 지원자의 학생부 중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일부입니다. 이 학생 과목별 석차 등급은 1에서 2등급대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과목별 이수자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고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도 당연히 함께 확인하고 있고요. 또 등급으로 산출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이렇게 성취도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 성취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저희 당연히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원 계열과 관련된 심화 교과를 선택하여 이수한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을 저희가 지금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지원자의 전체적인 학업 성취 수준과 그다음 지원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통해 각각 기초학업 역량 그리고 심화학업 역량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토대로 정량적인 성취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숫자만 활용해서 평가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이 학생의 경우에 지원 계열과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과목에서 탐구한 주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려는 등 뭔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 또한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원자의 심화학업 역량이 우수함을 저희가 종합적이고 맥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자들은 앞서 본 교과학습 발달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과목별 세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업 역량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과학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학생부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이나 또 과목별 이수자의 평균 대비 원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과 성적으로 본 지원자의 기초 학업 역량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또 지원자가 수강한 과목들이 위계에서 벗어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요. 또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등급이 다소 낮은 경우에는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편차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지원자의 과목 수강 내역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수자 수가 적은 과목을 비롯해서 심화 과목을 도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했고 성취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보아 지원자의 심화 학업 역량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과학 관련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이지만 고급 수학을 수강했다. 이거는 충분히 지원 계열과 관련된 심화 과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별로 평가하는 학생부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학생부 내용에 따라서는 세특은 물론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자의 경우에는 화학 원시간에 산화 환원에 대해 학습한 후에 연관된 다양한 사례를 추가로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관련 실험을 함으로써 본인의 관심과 노력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심화학업 역량의 우수함을 평가할 수 있겠죠.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평가 요소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입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지식탐구 역량, 창의융합 역량, 그리고 공존공감 역량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자의 역량 개발 및 자기개발 노력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지금 관련 주요 평가 질문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생부 항목에서 어떻게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작년 신산업융합대학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 학생 기록을 보면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려는 노력을 서로 다른 교과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식탐구 역량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려는 경험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공통된 교사의 평가 기록을 통해 지원자의 창의융합 역량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들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또 이렇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서도 지원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범대학 인문계열에 지원한 또 다른 학생의 학생부 일부인데요. 학생부 내 여러 선생님들의 기록을 통해 지원자가 친구들을 배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지원자의 공존공감 역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지원자의 학생부입니다. 이거는 공과대학에 지원했던 학생의 학생부인데요. 뭔가 단순히 통계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독서 그리고 발표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과 이런 발표 주제나 또 2학년 때 했던 실험을 바탕으로 3학년 때 다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지원자의 지식탐구 역량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생각해 보려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 또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공존공감 역량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도 지원자의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명과 수학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탐구한 경험, 또 단체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본인이 방법을 모색한 경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창의융합 역량 또 공존공감 역량에 대한 지원자의 우수성을 교사의 평가 기록을 통해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평가 항목인 발전 가능성은 지원자가 본교 입학 후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성실성과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무를 다하며 주어진 교육 환경 안에서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또 그리고 학생부의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친구가 대학에 진학해서 더욱 발전할 것인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키워드 그리고 주요 평가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본교 평가자들이 이 해당 평가 요소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인문과학대학 지원자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지원자의 경우 물론 임원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단순히 임원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또 여러 교사의 공통된 평가를 바탕으로 이 지원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했다라는 걸 확인할 때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도 살펴보면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태도
또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함께 이에 대한 여러 교사의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특과 창체, 그리고 앞서 보신 행특,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교사들의 공통적인 평가 의견을 통해 평가자들은 지원자의 우수성을 종합적이고 맥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학생부를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추출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학생들의 학생부를 재구성해서 보여드린 학생부의 예시가 어떤 우수한 학생부의 표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신 학생부의 내용이 특정 교과목을 수강해야 된다던가, 교내 활동을 꼭 참여해야 된다, 또는 특정 형태의 학생부 기록일 제시하는 그런 일종 가이드라인으로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자들은 지원자마다 재학한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3가지 평가 요소, 학업 역량, 학교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학생부로부터 어떻게 읽어내고 또 평가에 적용하는지, 그 평가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부를 재구성하여 보여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앞서 정보부처장님께서 발표하신 거 들으신 대로 올해 논술 전형 평가 방법이 논술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잘 보는 게 정말 더 중요해졌는데요. 우선 본교 논술고사 유형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논술고사는 크게 인문계열의 언어 논술과 자연계열의 수리 논술로 구분되고, 시험 시간은 본교는 100분입니다. 가끔 120분을 보는 다른 학교가 있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는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먼저 언어 논술은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서 인문 1과 인문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인문 1은 여러 개의 제시문 중에 영어 지문이 하나 포함되고요. 인문 2는 표나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유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자연계열은 과학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수리 논술입니다. 그리고 약학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전부 자연 1 유형, 그리고 약학 전공은 자연 2 유형을 응시하게 됩니다. 자연 2는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유형인데요. 자연 1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포함되어 출제될 예정입니다. 논술은 대학별 고사인 만큼 지원자고자 하는 그 대학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의 논술, 기출 문제까지도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새로 개편된 실제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의 이제 캡처 화면입니다. 여러 게시판 중에서 수시의 공지사항, 그리고 논술 안내, 그다음 밑에 입학 정보에 있는 발간 자료, 이 코너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논술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공지사항에서는 지난 6월 말에 공개됐죠. 올해 모의 논술, 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직접 답안 작성해 볼 수 있는 답안지 양식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그 당해년도, 그러니까 올해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은 올해 출제된 모의 논술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공개된 양식인데요. 인문 1 유형의 모의 논술 문제지와 답안지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문 2, 그다음에 자연의 1, 자연 2 모두 문제지와 답안지 예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시 논술 안내에서는 올해 모의 논술고사 모범 답안은 물론이고요. 또 지난해 시행했던 모의 논술고사 문제, 또 출제 의도, 근거, 우수 답안, 해설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치러진 본 논술고사의 기출문제와 답안도 물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잘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발간 자료 안에 연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치른 본 논술고사 기출 문제는 입학 정보 안에 발간 자료 연구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하는 게 모든 대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역시 예시 답안, 출제 의도, 출제 근거, 채점 기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그렇게 논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먼저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중에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에 남아있는 대학이 많진 않은데요. 네,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평가하게 되고, 또 지원자의 고교 유형도 뭐 일반고부터 특목고 또 해외고까지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합격자들의 어떤 교과 등급에 대한 지표는 뭐 합격 여부를 가늠하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전년도 결과보다는 올해 활동보고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올해 어학특기자 전형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전체적으로 특기자 전형 활동보고서 양식이 전년도 대비 좀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활동보고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에 하나여 기재가 가능하지만 공인 어학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을 고려해서 최근에 응시한 시험 성적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2개예요. 불어불문학과, 도고동문학과. 그래서 해당 언어의 공인 어학 성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대표적인 공인 어학 성적이 있는 경우에 우선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 평가 서류는 학생부와 활동보고서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보고서에는 교외 실적을 또 기재할 수 있고요. 학생부에 없는. 그러니까 활동보고서에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외 실적을 우선하여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 학생부의 교내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제공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해당 분야의 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교내 수상 실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수상 관련 항목에 교내 수상 적으시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관련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특기자 전형입니다. 과학특기자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을 우선하여 작성할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가끔 과학특기자 전형을 물어보시면서 공인어학 성적을 내도 되냐 이런 질문도 가끔 들어오는데요. 이 전형은 과학 또는 수학 관련 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공인어학 성적을 작성하는 게 평가에 그렇게 의미 있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에서의 활동 보고서에는 과학, 수학 관련 분야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는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증빙 서류 내용,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라던가 과제, 또 뭔가 그런 보고서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연구활동 보고서를 만약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신다고 하면 제출 유의사항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제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저희 국제학 54명 전원을 올해까지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기자 전형의 서류 평가에는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제학 특기자 전형 역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을 우선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학부는 입학 후에 전공 관련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영어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특기자나 과학특기자 전형과는 달리 3번 활동 관련해서 활동 내용을 실제 영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해당 페이지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뭔가 본인의 활동에 하이라이트 같은 표시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양식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수시모집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자 전형 면접은 제출 서류인 학생부와 그리고 활동보고서 기반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한 5, 6분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영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예시 질문을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면접관은 학생부 또 활동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내용이나 준비 방법 또는 대학 입학 후에 어떤 학업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체능 서류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 역시 학종이 아닌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실기 능력이 있거나 또는 관련된 실적을 학생부나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예체능 서류 전형 조형예술대학의 올해 바뀐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과 좀 다르고요. 예체능 서류 전형 조형예술대학은 앞서 전형 안내서도 들으셨지만 다른 특기자 전형과는 달리 교내 활동 위주로만 활동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그 미술 활동 보고서랑은 좀 작성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회 활동, 교회 수상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이번 항목에 혹시 교내 수상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지금 교내 수상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통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비실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통해서 본인의 실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활동 보고서를 채우실 때는 실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내 수상, 교내 활동 이런 내용들을 우선하여 작성하시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예체능 서류 전형 체육과학부의 활동 보고서입니다. 체육과학부는 또 앞서 들으신 이 서류의 조형과는 달리 더 앞에 들은 특기자 전형과 똑같이 교회 수상, 교회 실적 이런 내용들 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과학부 역시 활동 보고서에 교내 외 스포츠 활동 포함해서 체육 분야와 관련된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 체육과학부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항목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 활동 보고서 양식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수시 모집 요강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 면접 역시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요.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시간은 동일합니다. 한 5, 6분 정도 진행됩니다. 저희가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형 또는 체육 분야와 관련된 지원자의 자기 주도성과 전공 잠재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으로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전년도 전형 결과 및 지원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이화 입학 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박람회와 설명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굉장히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마지막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모쪼록 본교 수시 지원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고민이 좀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학교에 직접 신청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찾아주신 학생,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2024학년도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입학식에 여기 대강당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만큼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입학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